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내 중심으로 단일화 해달라는 것은 사실 그 단일화가 사실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버리고 우리가 같이 만나자. 그래서 같이 연락을 해서 각 후보들이 만나면 제가 중재를 서서 후보 단일화를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찾아보자. 서로 의논을 해서 그렇게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 오늘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예. 이석연 그 공관위원장이 예. 직무대리죠. 직무대리가 김영동 후보를 그 후보를 선정을 했더니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어요. 답변이 뭐냐 하니까 이제 중도층 표심 잡기 위한 외연 넓히기 고심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들어보면서 이것은 우리 그 안동 그 예천 국민들의 정체성을 이 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그 유럽사를 보면은 영국의 처칠이라는 분이 독일에 그렇게 침략당할 때 우리는 끝까지 적과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그 유럽이 살아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처칠의 얘기는 뭐냐면은 끝까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항복을 할 것인가. 여기 기로에 섰을 때 싸우겠다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공관위도 그렇고요, 최고위도 그렇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무릎을 꿇고 굴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견에 제가 일단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늘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당이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수답지는 못하고 정말 그 보수라는 것이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봉사입니다. 이 공동체에 대한 봉사 그런 희생 정신은 스스로 가지면은 이 중도층은 중간에 있는 중도층은 뭐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층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보수다워지면 저절로 중도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중도층이 어디 가서 가운데 서가지고 뭘 따라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수가 보수다워지고 참 보수가 될 때 중도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석연 위원장 직무대행도 참 우리 당의 당인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공관위원으로 들어가서 중도층 외연학대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참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찌 중도층 외연학대를 누구 좌파 인사 하나 데려온다고 외연학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보수가 보수다워지고 썩은 보수가 제대로 물갈이가 되고 바르게 우리가 보수가 자리를 정립할 때 무소속 중도층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도층을 가지고 뭐 외연학대라는 것은 그냥 말장난일 뿐입니다.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위원장이고요. 특별히 그 최고위원 중에는 안동 출신의 김강림 의원이 있습니다. 예. 김강림 의원도 그 최고위에서 이러한 회의 이러한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을 텐데요. 김강림 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안동과 예천 이쪽 지역을 위해서 손을 놓고 있지 않았나 이런 평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강림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공천의 그 과정은 저도 뭐 정확히 소상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히 당에서 영입했던 인사라고 얘기가 좀 들어있긴 있는데 저도 이리저리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점지해 놓은 상태에서 그냥 인사를 갖던 부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자체가 어떤 우리 어떤 지역구의 불출마를 선언하신 의원님의 여러 가지 어떤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소속 단일화가 안 되면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일단 뭐 그 이유는 제가 사실은 아직 그 예상은 못하지만 지금 무소속 단일화가 절체절명의 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일화가 되지 않고는 각자 이렇게 무소속으로 이렇게 보수 후보들이 뛰게 되는 경우에 어쩌면은 뭐 우리 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일단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뭐 그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26일까지 그 예. 마감이죠. 예, 아니요, 27일까지 접수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후보들이 무소속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안동이 그 중심을 잡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권오우 권특기 예비 후보는 무소속 단일화에 빨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요. 권특기 후보하고 권오우 후보한테 무소속 단일화에 대해서 예. 최근에 상의를 이제 3자 상의를 해보신 적이 3자 상의는 아직 못 해봤고요. 각자 이제 그 의견들은 듣고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은 뭐 단일화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절차상에 아니면은 그 어떤 후보든 간에 서로 동의하고 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여론조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민 그 공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거인단을 뭐 선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출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 아니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루는 방식,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선거인단을 통한 방식은 제가 아마 처음부터 이제 공천이 저렇게 되고 나서도 이제 줄곧 주장을 해왔던 일인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예, 후보님 보도자료를 보면은 네. 당에 남아서 무소속 예. 그 후보를 단일화 작업에 예. 들어가겠다고 하셨는데 예. 당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에 대한 생각을 저는 그게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이 결정이 온당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지금 이 안동에서는 사실 그 당에서 오래된 당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온당치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게 잘못됐을 경우는 우리가 또 당인들이 그 의견들을 내고 그 보수 후보, 우리가 지금 보수가 정체성인데 그 보수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당의 어떤 정체성과 맞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당에서 이 문제를 걸고 나온다면 나는 싸울 자신이 있습니다. 당이 이렇게 그 좌파 인사를 공천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따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안 되면 법적으로 들어가면 법적으로 제가 다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 맞지 않은 지금 이 공간이 결정이었죠. 이게 그 원칙적으로 예. 이런 후보가 우리 그 미래통합당의 당원 당규에 그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의 그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도 맞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자꾸 떠나는 것도 네네.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만 누차 이제 보면은 당이 싫고 절이 싫으니까 이제 스님이 이제 떠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거는 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완전히 우리 어떤 당의 어떤 방침이나 당의 어떤 기준에 배치가 되고 당 규정을 어긴 거죠. 맞지 않는 그런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동 시민이나 예천 국민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녀보시니까요. 지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제 찬성과 반대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다 있게 마련입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이번 후보 결정에 대해서 우리 보수의 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지역에서는 반대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여론조사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데이터는 제가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예.